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변압기의 두 번째 시간으로 삼상변압기, 삼권선변압기, 탭절함변압기, 개경변압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상변압기입니다. 특수변압기 전체로 봤을 때는 세 번째니까 삼상변압기. 이 삼상변압기는 삼상을 구현할 때에는 단상변압기 세대로 삼상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삼상변압기는 그냥 하나의 철심에 세 개의 권선을 감아서 삼상을 구현하는 그러한 변압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상변압기에는 구조적으로 내철형과 외철형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철형과 외철형에 대한 간략한 구조적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내철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됐다 하고 보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내철형은 내철형. 코일이 각각 A상, B상, C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A상, B상, 그 다음에 C상 이런 식으로 그려줄 수가 있겠죠. 이때 이 내철형 같은 경우에는 A상, B상, C상에 나온 자속이 파이 A 더하기 파이 B 더하기 파이 C 이퀄 0 이것을 즉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외철형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큰 네모를 이렇게 그려보고 이런 철심에 여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코일이 여기에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세 개의 권선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죠. 이거는 외철형입니다. 외철형. 구조만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이때 이 삼상변압기의 장점과 단점을 보게 되면 당연히 단상변압기 세대로 구현한 것과 이 삼상변압기의 비교를 했을 때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장점을 보게 되면 단상변압기 세대를 사용해서 삼상을 만드는 것보다 우선 철의 양이 감소가 됩니다. 철의 양 감소. 그럼 이 철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 이러한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철손이 감소하겠죠. 철손이 감소한다, 즉 손실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효율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철의 양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크기나 중량이나 그리고 설치 면적이 감소합니다. 설치 면적이 감소한다. 이러한 특징이 있겠다. 철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철손 감소, 효율 증가. 크기, 중량, 설치 면적이 감소한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Y결선이나 델타 결선을 할 때 단상변압기 세대를 이용하게 되면 단상변압기를 다 외부로 선이 인출되어야 됩니다. 각각 그림으로 그려보면 단상변압기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라고 해보면 얘네들의 각각 Y 델타 연결 시 여기에 선이 이렇게 인출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Y 결선을 하든 델타 결선을 하겠죠. 그러면 이 외부로 인출된 이 선을 절연하기 위한 부싱이 필요합니다. 근데 삼상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다 내부에서 결선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외부로 나오는 선이 있겠지만 결선과 관련된 부싱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점으로 부싱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부싱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죠?
단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한 쌍이라도 고장이 나면 전력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한 대 고장, 한 쌍 고장 시 사용 불가. 두 번째, 유지 보수. 즉 고장이 났을 때 고장을 복구하는 복구하는 뭐라고 하죠? 수리비가 많이 든다. 유지 보수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수리비가 많이 든다. 세 번째, 부하 증설 시 예비기의 비용이 비싸다. 예비 변압기의 비용이 비싸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단상 변압기 세대를 이용해서 삼상열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이 삼상 변압기의 뭐 재료라든가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기술 개발을 통해서 현재는 삼상 발전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철형과 외철형을 잠깐 비교해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내철형과 외철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내철형 같은 경우에는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상에 대한 어떤 자기회로가 구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단상 변압기로 사용할 수가 없고요. 외철형 같은 경우에는 단상 변압기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삼권선 변압기입니다. 삼권선 변압기. 삼권선 변압기는 하나의 철심에 세 개의 권선을 감아서 1차 측, 2차 측, 3차 측으로 사용되는 것이 삼권선 변압기입니다. 얘도 대략적인 내용을 그려보면 1차 측의 권선을 이렇게 감습니다. 여기가 1차 측. 그 다음에 2차 측을 이렇게 감고요. 그 다음에 3차 측을 이렇게 감습니다. 여기가 3차. 이것이 삼권선 변압기가 됩니다. 그럼 이 삼권선 변압기는 일반적으로 1차 측은 Y결선, 2차 측은 Y결선. 자,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 1차, 2차 측. 자, 근데 기존에 우리 변압기 얘기할 때 YY 결선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용하지 않죠? 바로 여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유기기 전력의 고조파가 유기가 되기 때문에 이 YY 결선은 송배전선로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통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델타 결선을 씁니다. 얘가 3차 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YY 델타 결선으로 사용하는 삼권선 변압기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꼭 얘를 이 여자 전류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느냐? 이 3차 권선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3차 권선을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안정권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정권선이라고 하는데 이 3차 권선의 그러니까 3권선 변압기의 뭐 사용 목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3차 권선 사용 목적. 첫 번째로는 지금과 같이 델타 결선을 써서 3고조파 여자 전류 통로로 사용된다 그죠? 이 3고조파 여자 전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죠? 바로 유기기 전력의 유기기 전력 파형 왜곡 방지 이거잖아요, 그렇죠? 즉
고조파가 유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 조상 설비 설치예요. 조상 설비는 뭐죠? 무효전력을 공급해서 역류를 변화시키거나 개선하거나 전압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면 전압 조정이겠죠. 그래서 조상 설비를 어디에다? 이 3차 권선에 설치한다. 그럼 조상 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역류 개선 및 뭡니까? 전압 조정이 가능하다. 즉 조상 설비를 요 3차 권선에 설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얘가 변전소라고 보겠습니다. 변전소는 1차 전압을 2차로 넘겨주죠. 근데 변전소에도 뭐예요? 전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전기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발전소나 변전소에 손해 부하용으로 3차 권선을 사용한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은 일반적으로 220, 선간전압 380입니다. 그 외에 뭐 440이라든가 690의 전압이 필요한 부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종류의 전압이 필요시 이 3권선 변압기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 3차 권선을 다른 말로 안정권선이다 라고 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탭절한 변압기입니다. 다섯 번째 탭절한 변압기. 탭절한 변압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탭절한 변압기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집에 뭐 다 아파트에 사시겠지만 조금 시외곽으로 나가면 배전용 변압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배전용 변압기가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 배전용 변압기 그 전에 여기로 뭐 한전에서 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 전압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220V이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한전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분명히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해서 전압 강하가 발생을 하겠죠. 전압 강하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얘기해 보면 이 변압기는 이런 변압기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권수비가 13,200대 220인 변압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3,200의 전압이 오면 2차 측에는 220V의 전압이 걸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전압 강화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이 13,000V다라고 하면 13,000V라고 전압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전압이 들어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얘도 이 전압보다 낮은 전압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시에 여기에는 낮은 전압이 들어오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220V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탭절한 변압기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탭절한 변압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1차 측에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2차 측에는 이렇게 감겨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권수가 여기를 N1, 여기를 N2라고 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1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차 측에 탭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럼 얘를
여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V1. 얘를 여기에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여기에도 연결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연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여기에도 보통은 5개가 됩니다. 결국엔 뭐예요? 요 N1을 조정해서 이 V2를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분명히 권수비 A라고 하는 것은 N2분의 N1이고요. 얘는 V2분의 V1입니다. 그때 요 N2는 2차축 권수비는 고정이에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한전에서 공급해주는 전압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도 고정이에요. 얘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고정. 그럼 뭘 바꿔주느냐? 요 N1의 값을 변화시켜서 V2의 값을 내가 변화시키겠다. 220에 맞추겠다. 이런 얘기죠. 아, 그러면 요 식에서 얘를 V2에 관한 식으로 쓰면 V2는 N1, N2 분의 V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2는 N1, N2분의 V1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N2 고정이라고요. V1도 고정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V2는 N1의 뭐예요? 지금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그럼 얘를 작게 되면, 즉 N1을 감소시키면 V2는 어떻게 돼요? 증가한다고요. 자, 탭 전압 변압기 왜 쓰는 거예요? 전압 강화에 의해서 전압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전압을 올려주기 위해 사용한다. 그럼 뭐예요? N1을 감소시켜서 V2를 증가시키고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전압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탭 전압 변압기에서 요 식에 의해서 뭐 V2라든가 N1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 요 식을 여러분 잘 암기가 아니라 좀 이해를 해주셔라. 자, 이제 탭 전압 변압기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부하 시, 부하가 없을 때 탭을 바꿀 수 있는 탭 전압 변압기가 있고요. 무정전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하가 있을 때도 탭을 바꿀 수 있는 부하시 탭 전환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무부하 탭 전환 변압기는 부하가 없을 때인가 뭐예요? 로드. 그래서 로드 탭 체인저 이렇게 하면 로드 탭 체인저. 부하시 탭 전환 변압기는 부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온 로드 탭 체인저 또는 언더 로드 탭 체인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류니까 무부하시 탭 전환 변압기, 그 다음에 부하시 탭 전환 변압기가 있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6번째는 계기용 변성기입니다. 6번째 계기용 변성기. 이 계기용 변성기라고 하는 것은 전압계라든가 전류계라든가 전력계의 사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변압기를 우리가 계기용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전압이 두 전압 양단 사이에 뭐 얘를 L1이라고 하고 얘를 뭐 N이라고 봤을 때 자, 두 개의 전압이 만약에 22,900이다 라고 하면 이 22,900을 직접 전압기로 측정하지 않겠죠.
직접 측정하지 않고 얘 두 개를 선을 뽑아서 변압을 합니다. 이렇게 변압을 하고 여기에 전압계를 설치하면 되죠. 이렇게 전압계. 이것을 우리는 P, T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계기용 변압기라고 합니다. 계기용 변압기. 그러니까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거죠. 즉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만들어주는, 즉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만들어서 계전기라든가 또는 계측기, 즉 전압계에 전압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 계기용 변압기다라고 합니다. PT 또는 뭐 VT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계기용 변압기. 이때 이 계기용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기용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는 부하 측이 변화하더라도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얘는 누설 리액턴스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작아야 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정한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는 500A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전류는 직열로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직열로 연결하는데 500A를 직접 부하간 선을 따서 측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꿔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로 CT입니다. CT. 얘를 커런트 트랜스포머라고 하죠. CT. 계기용 변류기 또는 그냥 변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류계를 설치를 합니다. 이때 이 계기용 변류기의 전격 전류는 보통 5A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하여 계전기나 계측기에 공급하기 위한 장치가 CT, 계기용 변류기가 되고 전격 전류는 5A가 된다. 그럼 대전류를 낮은 전류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변압기잖아요. 그렇죠?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럼 대전류를 소전류로 바꾼다는 얘기는 이쪽은 저전압이고 여기는 고전압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코일의 감긴 횟수가 작고요. 여기는 코일을 엄청 많이 감아야 돼요. 이렇게. 왜? 전류는 반대잖아요. 전압이랑. 그래서 여기는 코일의 감긴 횟수가 많아요. 자, 부하전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여기에는 부하전류, 1차 측에는 부하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전류계가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이 CT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또 중요한 것은 뭐냐? CT 점검 및 교체 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교체 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2차 측 단락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개방했다라고 볼게요. 개방했다고 볼게요. 그럼 여기는 부하전류라고 했습니다. 부하전류는 큰 전류예요. 500A예요. 500A라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여기에는 뭐가 발생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속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자속이 여기에 세교가 되겠네요. 근데 분명히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2차 측 코일이 1차 측 코일보다 더 감긴 횟수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전류로 만들기 위해서. 그럼 여기에는 E는 N DTD 파이에 의해서 뭐가 되겠어요? 고전압이 6이 되겠죠. 즉 2차 측의 고전압 6에 의한 변류기 2차 측이 절연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로 적으면 뭐라고 되냐면 만약에 2차 측을 개방하게 되면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돼요. 여자 전류는 뭐예요? 자석을 만드는 전류죠. 부하 전류가 모두 여자 전류가 돼요. 건수가 많은 2차 측에, 그죠? 변류기 2차 측. 고전압. 유기에 의한 권선, 절연, 파괴 및 절연 파괴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겠죠. 손상에 소손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T를 점검 또는 교체 시에는 가장 먼저 할 게 여기를 단락한다. 단락하면 전압이 0 되잖아요. 단락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경변성기에서는 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상 전류에 대해서 우리가 가동결선이라는 게 있고 차동결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첫 번째로는 이쪽에다 해볼까요? 가동결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동결선. 하나, 둘, 셋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CT가 얘를 편의상 A상, B상, C상이라고 보면 CT를 A상과 C상에 이렇게 연결하고 CT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 두 개를 이렇게 해보면 먼저 CT를 이 C상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 전류계에는 무슨 전류가 흐를까요? 바로 C상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여기다 연결하면 A상의 전류가 흐르겠죠. 근데 이 두 개를 합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합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분명히 A상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는 분명히 C상의 전류가 흘러서 여기에는 A상 더하기 IA 더하기 IC의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럼 얘를 벡터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얘를 IA, 얘를 IB, 얘를 IC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0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라고요? IA 더하기 IC. 그럼 IA 더하기 IC를 하게 되면 이런 벡터가 되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벡터. 마이너스 IB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예요? B상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2 변류기 2차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 변류기 1차 전류다라고 하면 두 개의 관계를 보게 되면, 자, 1차 전류 I1은 I2에다가 그냥 CTB를 곱해주시면 돼요. 변류비. 예를 들면 만약에 500대 5다. 그러면 5분의 500이에요. 5분의 500. 가동결선에서는 I1은 I2 곱하기 CTB입니다. 그럼 이 식을 통해서 I2라고 하는 것은 2차 전류는 I1에다가 CTB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차동결선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차동결선. 똑같이 A상, B상, C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CT를 동일하게 저거랑 똑같이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는 분명히 C상의 전류가 흐를 것이고요. 근데 A상의 이 CT를
거꾸로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얘는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잘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는 IC가 흐를 것이고요. 여기는 이러한 방향으로 IA가 흘러요.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가 될까요? IC-IA가 돼요. 즉, 이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IC-IA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를 벡터도로 나타내 보면 여기를 IA, 여기를 IB, 여기를 IC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IC-IA의 벡터는 이 벡터가 되죠. 이 벡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얘보다 몇 배인가요? 루트 3배죠. 루트 3 i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루트 3 i가 된다고요. 한 상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라고 하는 것은 I1 곱하기 CTB에 몇 배가 된다고요? 루트 3배가 된다고요. 뭐에서? 차동 결선에서는. 그럼 이 식을 통해서 잘못 썼네요. I2는 CTB분의 1이잖아요.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 식을 통해서 I1에 대한 식을 써보면 I1은 I2 곱하기 CTB 곱하기 어떻게 돼요? 얘는 거꾸로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0A이다. 이때 CTB가 100대 5이다. 이거예요. 100대 5이다.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얘가 가동결선이었을 때는 I2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1차 전류 100 곱하기 CTB분의 1이니까 100분의 5 해서 얘가 5A 이렇게 나와요. 근데 차동결선에서는 I2는 똑같이 I1 100 곱하기 CTB분의 1 곱하기 뭐예요? 루트 3 돼서 얘가 5 루트 3A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T가 가동결선이냐 차동결선이냐에 따라서 I2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교용 변성기에는 PT와 CT가 있고 PT는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CT는 대전류를 수전류로 바꾸는 그러한 변성기이다. 이때 PT의 2차 전격 전압은 110V이고 CT의 전격 전류는 5A이다. 그리고 CT를 점검 및 교체 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다? 변류기 2차 측을 단락해야 된다. 3상에서 변류기를 결선할 때는 가동결선이라는 것이 있고 차동결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 가동결선과 차동결선에 대한 I1과 I2의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